오늘은 파리에서 했던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봉수. 자, 그러면 그때 했던 메이크업의 기억을 되돌려? 그때 했던 메이크업의 기억을 되돌려 볼게요. 아, 이 원피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 예전에 샵에서 일할 때 저 예뻐해주신 부원장님이 이제 안 맞는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잘 몰라요, 어디 건지.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다 원피스 예쁘다고 난리 부르스네요. 자, 해볼게요. 진짜 빨갛네. 이니스프리의 바닐라 그린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볼게요. 디바 제시카 언니는 제 사진을 한 1500장에서 한 2000장 가량 파리에서 내내 절 찍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언니가 엄청 어딜 가든지 서서 서보라는 거예요. 자꾸 모든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무 모든 장소에서 제 인스타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서 언니가 엄청 6일 내내 1500장을 찍었어요. 네, 저는 너무 행복했는데 제가 찍어준다고 해도 언니가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아주 제가 생떼를 써서 거기 꼭 서보라고 했을 때만 언니가 찍었어요. 언니는 파리가 2번째여서 와봤대요. 거기서 꼬마 아가씨도 만났어요. 에펠탑 앞에서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하면서 사진 찍고 여행 왔냐고 그랬더니 엄마랑 여행을 왔는데 엄마는 다시 한국에 미리 가셨고 본인만 혼자 여행 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소매치기 조심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운 걸 이제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조심하라고 일러드렸죠. 그랬는데 바로 어제 소매치기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완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여러분들은 절대 소매치기 당하시지 않게 저처럼 항상 경계하세요. 진짜 맞나봐요. 저는 진짜 엄청 경계를 해서 저에게 안 다가오셨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매치기한테 가방 뺏길까봐 2손으로 가방 꼭.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는 겁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한테도 언니 지금 가방을 조심하세요. 언니 가방을 누군가 탐하는 것 같아요. 언니 지금 가방 꽉 움켜쥐세요. 언니 가방 너무 열려있는 것 같아요. 계속 주의를 주고 그랬습니다. 바비 브라운의 라이트 피치 세럼 코렉터예요. 요거를 저는 해외 출장 가면 다크가 정말 금방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챙겨갑니다. 촉촉한 제형이라 잘 안 뜨거든요. 눈밑 커버할 때는 아주 촉촉한 것도 사실 위험하고 너무 딱딱한 거는 눈밑이 금방 갈라지겠죠. 그래서 딱딱한 제형보다는 묽고 다크서클을 제대로 커버할 수 있는 컬러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로라메르시의 캔들 글로우 파운데이션 크림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항상 메인 파운데이션이랑 이 스틱 파운데이션을 같이 들고 다니는 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투톤 베이스가 저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 얼굴에는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운데이션 Y245번을요. 그냥 빠르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음영이 살짝 져서 더 사진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많이 가져가진 않아요. 딱 2개만 저 혼자 쓸 때는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놓고요. 파운데이션을 브러쉬에 잘 넣어놓고 안쪽부터 발라줍니다. 믹스는 지금 하지 말고 그냥 스틱 파운데이션을 바른 끝까지만 그냥 펼쳐주세요. 이렇게 펼쳐놓고 물적신 스펀지를 두드려줍니다. 남은 여분으로 끝까지 좀 바를게요. 피부가 약간 아토피가 있으신 분들은 파운데이션은요 무조건 이렇게 각질이 좀 부각이 잘 돼서 오히려 비비크림을 얇게 바른 후에 쫀득쫀득한 그런 컨실러 타입으로 커버를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밑지읒이 21P를 눈 밑에 화사하게 살짝 깔아줬어요. 사진 찍을 때 베이스 음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두운지. 진짜 좋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메이크업을 당시 했을 때는 이 원피스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차분한 듯 하면서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그윽하면서도 텁텁하지 않은 이 눈썹 뼈 있는 부분도 제가 원래 눈두덩이에 베이스를 잘 안 하는데 조금 덮어줬고요. 여기를 살짝 밝히는 게 또 화사함을 조금 업시켜주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어반티케이의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를 전체적으로 뿌려주고요. 스펀지로 두드려줍니다. 이제 파우더를 메이크업 포에버의 울트라 HD 픽서를 하고 하면 안 하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덜 미끄덩거리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면 유분기가 진짜 금방금방 돌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유분기 많이 도는 이마 라인이라든지 코 주변, 뭐 팔자주름 있는데 이런 곳들은 더 꼼꼼하게 확 눌러놔요. 확 눌러놔도 또 나중에 올라오거든요. 전 파리가 약간 가을 날씨라 그래서 라이더 자켓이랑 챙겨갔는데 37도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하는데요. 투쿨포스쿨의 쉐이딩을 여기 앞에 두 개를 먼저, 저는 파리에 간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했는데 엄청 특별한 건 없지만 이번에 했던 거는 사진에 좀 분위기 있고 그윽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외곽부터 여기 코선 넘지 않는 부분까지 이렇게 가로로 발라줬거든요.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쉐입이 여기가 살짝 어두우면서 그윽해 보일 수 있어요. 제 파리 사진들 대부분이 이렇게 쉐이딩을 한 거여서 가장자리도 쓸어주고요. 그래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광대가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쉐이딩을 좀 딥하게 광대 라인까지 쓸어줬고요. 이마 외곽도. 그 다음에 노즈 쉐이딩은요, 이 맥에 웨지랑 코르크를 섞어서 노즈도 평소보다 조금 진한 듯하게 했어요. 전 두 가지를 같이 섞어줘야 제 피부톤에 잘 맞더라고요. 제가 노란기도 있고 붉은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눈두덩이도 항상 좀 위쪽을 그윽하게 하고 언더는 깨끗하게 했어요. 언더는 많이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진에는 위아래가 다 좀 짙게 표현이 되면 필터를 넣거나 할 때 아래가 막 그윽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둡게 오히려 되게 진해 보이는 메이크업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더는 많이 신경을 안 썼고요. 느낌을 주고요. 콧망울도 음영감을 더 줬어요. 다음에 입술 끝부분도 음영감을 줬고요. 그날은 눈썹도 다 컬러감을 살짝 얹어놓고 그렸어요. 그다음에 저는 포인트 줄 부분을 먼저 체킹을 하는 편인데 이날은 아이 메이크업보다는 블러셔랑 립이 위주였거든요. 블러셔를 제가 그날 섀도우로 썼어요. 제가 로라메르시의 3개의 팔레트를 항상 잘 갖고 다니는데 이건 진저 컬러, 캐시미어, 프레스코인데요. 제가 진저랑 프레스코를 블러셔로 썼어요. 근데 이거는 섀도우니까 양 조절 진짜 잘 하셔야 되거든요. 두 가지를 섞어서 여기 중앙쯤을 터치해서 또 피부톤이 밝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윽하게 하고 싶을 땐 일반 블러셔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가끔씩은 섀도우로 많이 바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제가 립을 바른 걸 여기에다가 또 얹었어요. 이따가 조금 유분기가 올라오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브로우는 스킨푸드의 파우더 케이크 2호를 2개 같이 믹스해서 그렸어요. 이날은 좀 우아해 보이고 싶어서 산을 약간 잡아서 그렸거든요. 시에무라의 실브라운으로 가이드를 아래쪽 위주로 잡아줬어요. 내추럴하면서 또렷하게 그리려면 위아래를 틀을 다 잡는 게 아니라 아래만 좀 잡아주면 좋고요. 더 내추럴하게 하고 싶으면 쉐입을 또렷하게 잡는 작업을 안 하면 되거든요. 반대쪽도 신스틸러 롱테이크 브로우 카라 언프리티 랩스타 거고요.
머리를 염색한 후로 붉은 마스카라를 쓰고 있어요. 이 부분만 더 짙고 또렷하게 발라줬고요. 그다음에 맥의 페인트팟 레인로우를, 저도 눈 주변이 건조한 편이라 이런 크림 섀도우나 작업들을 안 해놓으면요 섀도우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꼭 해주는 작업이거든요. 눈에 유분기 많으신 분들은 이런 크림 섀도우보다는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시면 되고, 저처럼 눈가가 건조해서 섀도우가 잘 안 받거나 금방 없어지시는 분들은 크림 섀도우 롱웨어 타입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해결했어요. 진저랑 프레스코를 또 같이 섞어서 발랐습니다. 한 톤을 조심스럽게 깔아줍니다. 뒤쪽까지요 깔끔하게 발라주세요. 매트한 컬러는 그라데이션이 더 힘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잘 펼치면서, 언더도 조심스럽게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이 뒤쪽 위주로 해서 앞라인은 속눈썹에 닿을랑말랑한 정도로 해주세요. 림멜의 스캔들 아이즈의 이 누드 컬러를 이 앞 섀도우에 발라줬어요. 그러면 색깔이 없어요. 거의 피부톤이랑 흡사한데 깔끔해 보이기만 하거든요. 뭔가 막 펄감을 넣으면 분위기 있고 그윽한 느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싹싹싹싹싹 발라놓으면 깨끗해져요. 막 눈밑이 반짝거리고 싶을 때도 있고 깔끔해 보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섀도우는 안 하고 싶고 깔끔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 써도 좋을 것 같아요. 파우더로 다시 고정을 한번 해주고요. 그래야 오래 가거든요. 더 점막도 깨끗하게 잡아줬어요. 뷰러를 간단하게 올려주고요. 점막은 제가 캔메이크의 퀵 이지 아이라이너 블랙으로 속눈썹 난곳 위주로만, 너무 꽉 메우면 그윽한 느낌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 마를 동안에 살짝 제가 커버를 해놓고, 비프루브의 노 메이크업 크리미 핏 립스틱 쉘위 레드인데요. 요거를 챙겨갔는데 오묘한 레드거든요. 오렌지 레드? 차분한 오렌지 레드인데 되게 실키한 제형이에요. 이거를 턱턱턱턱 가르거든요. 차분한데 얼굴이 화사해지는 컬러여서 이걸로 발랐어요. 약간 입술 제가 주름이 많은데 실키하니까 좀 채워져요. 이걸 매트하다고 생각하시는 타입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매트한 걸 좋아해서 그런지 괜찮았어요. 이렇게 발라놓고 여기에도 블러셔가 이날 조금 강했어요. 톡톡 바르는 게 더 예쁘더라고. 이렇게 밀면서 바르면 이게 묽은 제형이 아니어서요. 이거는 좀 눌러가면서 발라주는 게 예뻐요. 이런 타입의 립스틱은 블러셔로 쓸 수 있는데 너무 묽은 걸 써버리면 볼이 이제 번질번질해지는 거예요. 저 옛날에 깡으로버터라 립스틱으로만 메이크업 하기처럼 볼이 되거든요. 매트한 립스틱은 블러셔로도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프로의 청담의 젤 아이라이너 브라운을 썼어요. 뒤를 살짝 띄어서 깔끔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눈 중앙은 꼭 이렇게 한 줄 그려주셔야지 눈매가 또렷해집니다. 사진 찍을 때 눈이 약간 흐릿흐릿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중앙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도 헤라의 듀오 섀도우 6번을 제가 요즘 아주 애용을 하는데, 이 다크한 거 하나로 눈매를 조금 더 선명하게 잡아줬어요. 이 뒷꼬리 라인에서 그라데이션 하고요. 그 전체적으로 막 화려한 눈매를 잡는 건 아니고 사진에 잘 나오게 이렇게 뒤를 좀 잡고요. 앞쪽도 되게 최대한 깔끔하게 하려고 했어요. 여기 만약에 쌍꺼풀이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 살짝 위까지 올라오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무쌍이신 분들은 떴을 때 한 2mm 정도? 아주 높이 올라오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남은 양으로 뒤만 터치해주세요. 그다음에 속눈썹은 36호를 커팅해서 붙였거든요. 여러분들 안 붙이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좀 길이감이 있는 걸 그날 붙였거든요. 저는 속눈썹을 맨 앞에 있는 걸 한 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약간 더 한 칸 반 정도의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한 칸 반 정도의 느낌으로 많이 붙여요. 그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 매듭 뒤까지 1.5개 정도 커팅하셔서 붙이시면 더 내추럴하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제 마스카라를 위에는 촘촘하게 바르고 언더는 진짜 안쪽에만 살짝 발랐거든요. 한번 발라놓고 언더는 이 안쪽을 최대한 가볍게 발라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길이감 있게 발라진 부분을 좀 커트하면 언더가 휑해 보이지 않고 그 마스카라가 너무 텁텁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깔끔하고 어느 정도는 좀 음영감 있게 표현이 되는 느낌이고요. 제가 이날 점을 하나 그렸어요. 어디다 그렸더라?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 찍었는데 기분 전환할 때 한 번씩 좀 찍거든요. 릴리바이레드의 슬림 아이라이너 매트 브라운 2번이고요. 요쯤에 제가 그 다음에 점막 채웠던 퀵 아이라이너로 가운데를 한 번만 터치하면 조금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아까 발랐던 이 로라메르시의 섀도우랑 쉐이딩이랑 좀 믹스해서 조금 더 딥하게 해줬어요. 자, 완성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이날은 수정을 거의 안 했어요. 기름종이로만 닦아도 충분했거든요. 근데 좀 잘 번지시는 분들이나 날씨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파리에서 했던 메이크업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해외에서 사진 많이 찍으실 때는 특히 페리나 혹은 유럽에 가신다면 약간 음영감 있는 메이크업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미, 인스타 팔로우미, 카카오 불침불침이 해주세요. 따봉따봉미도요. 그러면 몽수아 무아수아